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얼음 덩어리 중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7년 동안 바다 밑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거대한 얼음섬이 갑자기 남쪽 바다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지구 끝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얼음 대륙의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6년 9월) 남극 서쪽 가장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바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A23A라는 암호 같은 이름을 받은 이 얼음 덩어리는 면적만 약 4,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죠.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얼음산이 30년 넘게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현재 이 얼음 거인은 한 달에 150km 이상씩 이동하며 남극해를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얼음을 깨워낸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남극 대륙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인류에게 비교적 새로운 발견지입니다. 고대 지도들을 보면 지구 아래쪽에 모호한 땅덩어리가 그려져 있곤 했지만 실제로 이 대륙의 존재가 확인된 건 1820년대의 일이었죠. 그리고 이곳이 단순한 큰 섬이 아닌 진짜 대륙으로 인정받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이 이 신비한 땅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남극 대륙의 크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면적이 1420만 제곱킬로미터로 미국 전체보다 1.5배나 더 크죠. 해안선 길이만 해도 18,000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크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곳에 저장된 얼음의 양이거든요. 지구상 모든 얼음의 90%가 바로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빙상에는 약 2,600만 입방킬로미터의 얼음이 들어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두께가 4km를 넘기도 하죠. 만약 이 모든 얼음이 녹는다면 지구 해수면은 58m나 상승할 겁니다.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들이 완전히 바다 밑으로 사라질 정도의 높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담수가 저장된 이곳이 동시에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는 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막의 정의는 온도가 아니라 강수량에 달려 있습니다. 남극의 연간 강수량은 고작 15mm에 불과해요. 사하라 사막의 76mm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심지어 남극 대륙 중에는 200만 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맥모도 건조 계곡이라는 곳인데 이곳의 연간 강수량은 거의 0에 가깝죠. 때때로 시속 200km가 넘는 극한의 바람이 불어와서 공기 중 수분을 모조리 날려버립니다. 그 결과 이곳은 800만 년 동안 얼음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왔어요. 남극은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닙니다. 대신 자체적인 전화 코드와 인터넷 도메인, 심지어 깃발까지 가지고 있죠. 시간대라는 개념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각 연구기지마다 자기 나라의 시간을 사용하거든요. 더욱 신기한 건 하루와 밤의 개념도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남극에서는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해가 지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를 빙빙 돌면서 계속 밝은 상태가 유지되죠. 반대로 나머지 6개월은 완전한 어둠에 잠깁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 때문에 남극에는 일반인이 영구 거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1,000명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 연구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죠. 그런데 남극에서 일하려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맹장을 제거하지 않은 사람은 일부 지역에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1961년 소련의 의사 레오니드 로고조프가 남극 기지에서 급성 맹장염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13명의 탐험대 중 유일한 의사였던 그는 악천 후로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감행했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고 그 이후로 남극의 외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리 맹장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극은 운석을 찾기에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발견되는 운석의 3분의 2가 바로 이곳에서 나왔어요. 운석이 여기에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찾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얀 눈밭 위에 검은 돌멩이가 떨어져 있으면 금방 눈에 띄거든요. 게다가 극도로 건조한 환경 덕분에 운석들이 잘 보존되기도 하죠. 최근 2022부터 2023년 사이에 국제연구팀이 발견한 운석 중에는 무게 7.6kg짜리도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남극에서 발견된 4만 1000개의 운석 중에서 이 정도 크기는 100개 정도밖에 안 될 만큼 귀한 발견이었어요. 남극에서 기록된 최저 기온은 영하 93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온도죠. 그런데 남극이 모두 얼음과 추위뿐인 건 아닙니다. 해안 지역 중에는 스위스 알프스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들도 있고 12월부터 3월까지는 크루즈선들이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기도 해요. 남극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오존층 파괴 현상입니다. 1985년 영국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오존 농도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처음 발견했죠. 매년 8월에 나타났다가 12월에 사라지는 이 현상은 주로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남북 오존층이 2066년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오존층이 예상보다 일찍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남극해의 수온 상승과 해빙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남극의 정말 신비로운 현상들을 살펴볼까요? 남극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이 있습니다. 바로 오닉스 강인데 길이가 32km예요. 그런데 이 강이 특별한 점은 1년 중 2개월 동안만 흐른다는 겁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죠. 짧은 남극 여름 동안만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흘러내려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 강에는 물고기는 없지만 미생물과 조류들이 살고 있어서 황무지 같은 남극에서 소중한 생태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강이 흐르는 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맹모도 건조 계곡이라는 점이죠. 이곳은 아타카마 사막보다도 건조해서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면적이 8,800km에 달하는 이 계곡들은 얼음이나 눈으로 덮여 있지 않아서 남극 오아시스라고 불리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오아시스와는 정반대로 생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곳 토양을 분석해봐도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예요. NASA에서는 이곳을 화성 탐사 장비를 테스트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성과 비슷한 환경이라는 뜻이죠. 이 계곡에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곳곳에 물개들의 미라가 발견되는 거예요. 극도로 차갑고 건조한 환경 때문에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죽은 물개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 물개들이 이런 황무지까지 와서 죽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전문가들은 물개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쳐서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속 32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곳의 습도를 극도로 낮게 만들기 때문에 적은 양의 강수량마저도 금세 증발해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극도로 건조한 곳 바로 옆에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폭포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 폭포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름 그대로 붉은 물이 흘러내리는 폭포인데 그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피와 닮아 있어요. 1911년 호주의 지질학자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붉은 조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150만 년 동안 빙하 속에 갇혀있던 물이 산화철과 만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된 거였습니다. 이 물은 말 그대로 액체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0만 년 전의 지구 환경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물 속에서 17종류의 미생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햇빛도 산소도 없는 극한 환경에서 황화합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생명체들이죠. 과학자들은 이런 미생물들이 70억 년 전 지구의 생명체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이나 유로파, 타이탄 같은 다른 천체에서도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어요. 남극 대륙에는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높은 산은 빈슨 대산으로 높이가 4,892m입니다. 유럽 최고봉인 몽블랑보다도 높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남극에 활화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레부스 산은 높이 3,794m의 활화산으로 130만 년 동안 계속 활동해왔습니다. 산 정상에는 1970년대부터 계속 끓고 있는 용암호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화산은 슬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1979년 뉴질랜드 항공기가 이곳에 추락해서 257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거든요. 남극 곳곳에는 역사적인 오두막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 용감한 탐험가들이 지어 사용했던 집들이죠. 스콧과 셰클턴의 오두막은 마치 주인들이 방금 전 나간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선반 위에 약병들, 침대소의 침낭, 심지어 테이블 위에 빵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극도로 차갑고 건조한 환경 덕분에 100년이 넘은 음식들도 여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오두막들은 인류의 남극 탐험 역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극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칠레의 비아라스 에스트레아스라는 곳인데 인구가 8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은행, 학교, 도서관,
병원, 상점까지 갖춘 완전한 마을입니다. 우편 서비스도 있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곳에서 살려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거주자가 미리 맹장 수술을 받아야 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예방 조치인 거죠. 남극의 가장 특별한 장소는 당연히 남극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이곳은 해발 2835m의 얼음 고원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변 1300km 내에는 바다가 없는 완전히 고립된 곳이죠. 남극점의 정확한 위치는 금속 막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막대는 매년 위치를 조정해야 해요. 빙하가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근처에는 아문센 스콘 남극 기지가 운영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외롭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남극 대륙이 지금처럼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자들이 빙상을 제거한 남극 대륙의 실제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모양이었어요. 일부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도 있고 높은 산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억 4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남극 대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자수가 자라고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 되는 따뜻한 곳이었죠.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전체가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고 남극 대륙의 위치도 지금보다 적도에 가까웠어요. 그 시대에는 남극 전체에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았고 그 흔적이 화석으로 남아 있어요. 3004년 전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지구가 차가워지면서 남극이 지금처럼 얼어붙게 된 거죠. 남극의 두꺼운 빙상 아래에는 놀라운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400개가 넘는 빙하 아래 호수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중 가장 큰 건 보스토크 호수로 길이 250km, 폭 50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4km 두께의 빙상 아래에 숨어 있어서 수백만 년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1990년대에 발견된 이후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어떤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했죠. 2012년 드디어 호수 표면에 도달한 연구팀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4,000종류의 박테리아가 300기압이라는 극한의 압력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중 일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였습니다. 남극에서는 고대 생물들의 화석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날개 길이 6m에 달하는 거대한 바다새 화석이 발견된 거죠. 이 무시무시한 새는 페라고르니스라는 종으로 부리의 뼈로 된 이빨 같은 돌기가 있어서 뼈이빨새라고 불렸습니다. 이 새는 6200년 전부터 250만 년 전까지 바다 위를 지배했던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알바트로스처럼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크기는 현재의 어떤 새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남극에서 이런 거대한 생물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바다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백악기 중기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강한 온실 효과가 일어났거든요. 주로 화산 활동 때문이었다고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과거의 급격한 기후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변화 속도는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빠르다고 해요. 가장 큰 화산 폭발도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서남극 지역은 이미 녹기 시작했습니다. 빙하 후퇴 속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남극 대륙이 다시 녹색으로 변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그 과정은 분명히 시작되었어요. 해수면 상승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변화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변화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남극 대륙은 먼 미래에 다시 녹색 대륙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구 끝에 있는 이 거대한 얼음 대륙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